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창원 한 지역 농협조합장과 전 상임이사가 대출이자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농협은 내부 감사를 하고도 이런 사실을 몰랐는데요. 유사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농협은 조사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입니다. 창원에 있는 한 지역 농협, 이 조합의 현직 조합장 54살 백모 씨와 전직 상임이사 74살 성모 씨가 고객 동의 없이 대출 이자율을 높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한 고객의 대출 서류입니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2009년 2월 가산금리가 1.7%에서 갑자기 3.67%로 뛰어올랐습니다. 당시 국제금융위기로 기준금리가 크게 내리자 농협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가산금리를 전산으로 조작해 올린 겁니다. 주소 이름만 쓰게 하고 안에 내용은 직원들이 금리 가산은 조작한 거예요. 고객을 기만한 거죠. 피해자는 500여 명, 피해액은 11억 8천여만 원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이 문제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감사를 벌였지만 서류 조사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류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동의를 받은 게 다 이제 완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감사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산으로 이자율을 바꾼 뒤에 동의서를 슬그머니 받아놓으면 일반 고객들은 조작을 알기 어려운 상황. 다른 농협들도 대출자, 즉 채무자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다른 조합에서도 비슷한 조작 사례가 있지 않은지 농협은 전수조사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지난달 KBS의 주남저수지 불법 매립 보도로 파문이 일자 농어촌 공사가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농어촌 공사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축사 축대벽을 세운다며 저수지에 수백 톤의 흙을 갖다 붓는가 하면 습지 웅덩이 한가운데로 난 도로와 수년에 걸쳐 들어선 불법 축사까지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각종 불법 행위는 주남 저수지의 지형을 바꿔놨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농장 있는데 창고도 한 그것도 그렇게 되게 나아요. 파장이 커지자 농어촌공사 경남본부는 6개 조사팀을 투입해 임대 저수지 900여 헥타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는 모두 13건. 농어촌공사는 불법 매립지에 대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행위자는 모두 고발 조치했습니다. 특히 불법 가건물은 행정 대집행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무단 어떤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단 철거가 필요하게 해서 일단은 그 어떤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사실은. 하지만 저희 공사에서는 이번 기회에 전체를 갖다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들은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농어촌 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는 물론 경찰 고발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민간 사업자가 창원 대산면 31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를 추진하며 경상남도에 농지 전용을 신청했다며 신청을 반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연은 해당 지역은 주남저수지에서 월동하는 제두루미의 서식지로 보호하기 위해 완충지역으로 보존하기로 한 곳이라며 낙동강 유역청도 사업자가 낸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함안군 칠서면 구포리의 한 고철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99제곱미터와 기계류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4,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작업을 위해 쌓아둔 자재 더미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항공정비, MRO 사업을 두고 사천시와 경쟁하고 있는 충청북도가 아시아나항공의 사업성 검토가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7월 충북 MRO 사업 용역 결과에서 수익성이 낮게 나오면서 재검토가 들어갔지만 재검토 결과도 이달 안에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경상남도와 사천시, 카이는 MRO 사업계획서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유료화로 바뀐 진주 남강유등축제 상인들이 울상입니다. 특히 평일에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기면서 축제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저녁 시간 식당 안이 한산합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장 인근 가게지만 축제 특수가 올해는 사라졌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축제 기간 하루 매출의 3분의 1도 미치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뭐 서로 상도 좀 멈추어가지고 줄을 서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한산해요. 그냥 편하게 드시고 가고 그래요. 손님이 붐빌 것으로 예상하고 예년처럼 보조 인력을 구해놨던 식당도 실망이 큽니다. 뭐 1일 날 등축제 하는 날에 그냥 너무 싸했어요. 진짜 손님이 뭐 자리 거의 반의 반도 안 차니까 우리도 너무 황당하고. 축제장 안 먹거리 장터를 찾은 시민들도 지갑을 잘 열지 않습니다. 수비도 몸빼기. 지금 이 시간이 장사 내린 시간인데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놀고 낮에는 아예 손님이 없어요. 올해는 그냥 제가 잘못 온 것 같아요.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으면서도 돈도 안 써. 유료 입장 방식으로 바뀐 올해부터 평일 시민들의 발길이 뜸해진 것이 큰 이유입니다. 입장권이 없는 뭐 드라마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쪽 지금 여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오지 저 안으로는 잘 안 들어가고 매년 또 하는 거라서 뭐가 뭐 한 게 달라진 것도 없고 해서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요. 진주시는 지난 주말 하루 5만 명 가까운 유료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일에는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비교적 줄어 축제 특수를 기대하던 상인들은 영업의 차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오늘은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절기에 맞게 제법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모습이고 한낮엔 밀양이 26도, 창원이 24도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밤에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지나면서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에는 낮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령과 함안을 비롯한 일부 내륙은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창원은 13.9도를 가리키면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한낮엔 밀양이 26도, 김해도 26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상 차이 나는 곳이 있으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곳곳에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선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토요일은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은행이 수입자가 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수출 기업의 잘못이 없으면 대금 상환 청구를 하지 않는 수출 팩토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이 현금 결제 등 협력업체와 공정거래에 앞장선 자동차 부품업체 구산을 수탁 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경남농협이 창원 힘찬병원과 함께 함안군 대산면에서 농촌지역 의료지원 활동으로 농업인 행복버스를 운영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오늘 10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유럽국제공작기계전시회에 국내 최초로 개발한 수평형 동시 오축 머시닝 센터를 선보입니다. 최근 3조 원대의 손실을 공시한 대우조선해양의 추가 손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홍기탁 산업은행장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추가 부실 질문의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확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행장은 추가 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실사 결과가 나오면 살펴볼 것이라며 산업은행이 중심이 돼서 지원에 나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인도에서 2천억 원대 발전 설비를 수주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인도 현지 법인과 함께 인도 하두아 간즈 발전소에 화력발전소용 660메가와트 보일러 1기를 오는 2019년 9월까지 제작해 공급합니다. 인도는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 석탄 화력 발전 시장으로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18기가와트의 추가 발주가 전망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